포켓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돼지 저금통을 사주면서 동전을 저금하라고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대상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테크 개념을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저축 습관과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어린이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재테크의 첫 단추, 사실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종류부터 좀 볼게요. 어린이 전용으로 출시된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으로는요,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 파우처,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어린이 펀드, 저축보험, 체크카드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적금 통장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 바우처부터 알아볼게요. 은행마다 어린이 전용 통장과 적금이 좀 따로 나온 거죠? 네, 시중은행들은 각각 어린이 전용 통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 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입혀주면 금상첨화겠네요. 네, 딱딱한 이미지의 금융과 밝고 귀여운 캐릭터가 만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캐릭터와 콜라보를 해서 내어놓는 상품들은 인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설에도요. 어떤 모 신흥은행은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봉투를 만들었고요. 또 다른 은행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봉투 등 인기 있는 캐릭터를 담은 설 명절 세뱃돈 봉투 배포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캐릭터가 사실 다양한데요. 은행마다 활용되는 또 캐릭터가 많다고 하니까요. 내 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 맞춰서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전용 적금 통장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린이 통장을 만들려면 우선 정당한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통장 거래에 필요한 도장 등을 챙겨서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기본증명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통장 거래용으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등본을 받는 것과 동일하고요. 또 부모님 신분증과 아이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도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들 미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은행별로 그리고 금융상품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통장을 개설할 때 주의할 점이 더 있나요? 네, 해당 어린이 통장의 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 계좌를 개설할 때와 다르게 부모 모두가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통장을 만들 때는 부모님 중 한 분만 방문을 해도 되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모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 전용 통장을 만들어 두면 우리 자녀들이 은행과 또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나온 김에 그 금융 바우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어린이 통장을 만들면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영유아 명의로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1만 원을 지원하는 금융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 건데요. 출산 장려 등을 이유로 일부 은행과 관련 단체가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은행에서 어린이 적금 가입 전 미리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만 해당이 되는군요. 그럼 아이의 연령과는 무관한 건가요? 네, 영유아 명의여야 하는데요. 출산 신고가 돼 있는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라면 누구나 금융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지 않으신 분들 한번 은행에 미리 확인한 다음에 적금 상품 가입을 하시고요. 이렇게 가능하다면 금융 바우처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다른 혜택 더 있나요?
네, 어린이 전용 상품은 성인 상품과는 다소 좀 혜택이 다른데요. 관련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증여세 절감 및 세무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종류도 늘고 있습니다. 안심보험, 상해보험부터 용돈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은행에서는 어린이 적금 가입 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거리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린이 전용 금융 상품은 은행별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예로 몇 가지 드리면요. 한 시중은행은 어린이 적금은 부모의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자녀에게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요. 만 14세 이하 자녀가 등록한 희망대학에 실제로 합격을 하면 만기 전 3년간 연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주는 적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을 예로 들면요. 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가입 가능한 적금은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 등 특별한 날 이후 5영업일 안에 저축을 하면 약 0.1%포인트 이자를 더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각각 조건들이 다른 상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은행별로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전용 적금 통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성인들이 많이 듣는 건데 성인이 아닌 어린이 명의로도 이게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신규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들어주는 게 좋겠죠. 일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네. 혹시 자녀에게 이렇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청약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되어야 주택 청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같은 1순위라도 청약 순서가 앞서기 때문에 미리 들어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주택 청약 시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첫 그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전용 금융 상품으로 적금 통장과 청약 통장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어린이 펀드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 전용 펀드는 어떤 상품이죠? 네, 어린이 펀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등 미래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펀드에 가입하면 어린이 운용 보고서를 따로 제공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투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어서 현재 좀 인기라고 하네요. 어린이 펀드 많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일반 예적금과는 다르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 관계를 첨예하게 하는 등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것 외에도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투자 전략과 운용 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펀드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다 보니 펀드의 보수율 등 비용을 두루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율은 운용, 판매, 수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실제로 한 언론사가 국내에서 설정된 24개 어린이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펀드별로 보수율이 최대 2.1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높은 보수율이 좀 부담스럽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펀드는 아예 멀리하는 게 나을까요? 그 경우는 온라인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각 증권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 펀드라도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은 보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높은 보수율이 부담스러운 경우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린이 전용 금융 상품으로 이 펀드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린이 펀드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이 보수율을 포함한 수수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용 상품인 어린이 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수수료인데요. 일부 펀드는 운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이 1년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과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지금 장점으로 꼽혔는데 그 말인즉슨 어린이 펀드는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자녀를 위해 무턱대고 거액의 투자금을 밀어넣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해 놓은 장치인데요.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제외받는 건 아니고요.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 2천만 원까지, 만 19세 이후부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 2천만 원 미만으로 펀드를 가입해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면 추후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 투자금이 커지더라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적금 상품은 많이 혜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 펀드도 가입할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부가 서비스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펀드 가입 시 주어지는 부가 서비스도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대부분 어린이 펀드 운용사에서는 자녀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 펀드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어린이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유명 대학과 현지 글로벌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펀드 가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자, 어린이 전용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어린이 펀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린이 전용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녀를 위한 보험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화상 등 생활 위험이나 주요 질병이 걱정된다면 어린이 전용 보험 상품을 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또 단순 보장형도 있지만 일정 금액이 적립돼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는 저축형 보험도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뿐 아니라 출생 전 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 태아보험도 정말 필수로 가입을 하던데 임신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태아 가입 특약은 일반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하게 되지만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임신 기간에 따라 일부 특약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3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고위험 산모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출산 전에 무조건 태아보험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가입 기간이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보시고요. 혹시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알아둘 점이 더 있습니까? 네, 바로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가족관계 등록 부상,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확인 후 가입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보험은 이제 건강보험 쪽에 해당이 된다면 어린이 저축보험도 있는 거죠. 네,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 저축보험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 불이익이 커져서요.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어린이들 전용 금융상품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에게도 좋은 소비 습관을 길러준다는 체크카드. 이게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크카드는 통장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에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돈을 줄 때도 현금 말고 계좌를 통해서 넣어줘도 되겠네요. 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자녀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용하고요. 후에 카드 대금 이용 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영수는 학원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지만 이 경제관념은 배울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계획 중이라면 이렇게 금융상품을 선물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